자, 185페이지에 우리 이제 수능 문법이 최초로 출제된 게 2014학년도거든. 그 이전까지는 어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나중에 설명하거든. 자, 이제 여러분 보통 1학년 1학기 기말 시험 범위가 한글 맞춤법입니다. 한글 맞춤법 1항에 대한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글 맞춤법 표준어를 소리내로 적고요. 어떻게 적자? 어법에 맞도록 한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소리대로 표기하는 것이 근본 원칙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얘들아. 구름, 나라, 하늘, 오케이, 바로바로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런데 예를 들면 얘를 한자어로 쓰면 하늘천이라고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봐봐, 얘를 하늘천이라고 썼을 때 이제 얘의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쓰면요 수만 자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시대에 한글 타자를 칠 수가 없어. 굉장히 늦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표음 문자가 훨씬 효율적인 문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의 문자들은 되게 역사가 오래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한글이 왜 되게 효율적이고 과학적이고 전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의 찬사를 받냐면, 굉장히 근대에 가까운 시대에 만들어진 문자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문자들의 단점을 되게 많이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이상적인 문자야. 그래서 되게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그건 알겠는데, 예를 들면 나라 발음이 똑같죠. 그 얘기야. 즉, 저 따라오세요. 소리대로 적는 것의 장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장점 따라서 소리대로 적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렸지. 어떤 문제? 예를 들면 나라도 다 둘 다 나라야. 구분이 안 돼요. 됐어? 그럼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구분을 해주는 게 어법이 맞도록이고, 어법이 맞도록이랑 동의어는 뭐냐면 어원을 밝혀 적자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어원을 밝혀 적자야. 그럼 이미 우리가 음운 단어를 배우셨기 때문에 어원을 밝혀 적는다는 어떤 의미실까요? 그래, 일반적으로 실질 형태 소일 때야. 그러면 발음대로 적는다는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일까요? 당연히 형식 형태도 되시겠죠. 됐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때려 외울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수능까지 연결고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적응의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왜 여러분 선배들이 아예 그냥 학종으로만 닫아놔버리고 최저에서 엄청 고생해서 죄다 시대인재 가 있냐? 간단한 거야. 내신을 자꾸 어떻게 해버리냐면 암기의 대상으로 보는 거야. 맞거든? 그런데 아니 이렇게 해도 암기가 되고 그냥 암기도 암기가 되면, 원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이해도 되고 암기도 됐네, 내신 대비도 되고 수능 대비도 되는 거야. 그런데 다만 내신 기간에는 내신 유형으로 연습을 해주시고, 평소에는 수능 유형으로 연습을 해주시면서 근본적 사고력을 길러주셔야지. 그러니까 양쪽으로 가셔야 돼. 그런데 5월달에는 수능 거의 안 할 거야. 거의 안 할 거야, 진짜. 아예 안 할 거야,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6평이 또 있잖아. 그게 좀 신경 쓰인다 그러면은 매주 한 회분 정도 모의고사를 신청자만 받아서 할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 모의고사 해설도 신청자들만 할 거야. 그래서 그 특강 수업을 아마 목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저녁 또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깔 건데, 현장 강의로 당연히 무료로 와서 들으실 수 있게 해드릴 건데, 인강으로도 가능하고 별도 자기 클리닉 시간 맞는 시간 오셔서 하실 수도 있게끔 짜드릴 거야, 그거는. 그런데 제 메인 테마는, 특히 고1들은, 특히 이 지역 학생들은 내신으로 가야 되고 교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 메인 테마는 그거 아니야. 철저하게 내신 중심으로 가실 거야.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오케이, 이해가 됐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자, 근데 한글 맞춤법은 소리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빨간색 형광펜으로. 자, 하지만 어떻게 됐다? 원칙을 따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 해결 방법은 뭐더라? 그래, 원인은 뭐야? 원래 형태 알기가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발음과 성가시 형태를 고정해야 되겠다. 어법이 맞도록 하겠다. 자, 그럼 어법이 맞도록은 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원을 밝혀 적자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봐봐. 먹은이라고 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아, 어원이라는 게 여기서 뭘까? 또는 여기서는 어원하고 어근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뭘 밝혀 적어야 되겠어, 그러면? 어근. 여기서는 뭐야? 어근이 어간이 됐지. 그러면 어근과 어간에 빨간색 형광펜을 쳐보면 헷갈리니까 노란색 형광펜 쳐볼게. 어근과 어간에 노란색 형광펜을 쳐보면 얘랑 얘잖아. 그러네. 먹은이라고 발음의 편의성보다는 어떻게 쓰는 게 좀 더 이렇게 어원을 밝혀 적는 게 훨씬 편리하겠구나. 그래서 어간과 어미를 분리해서 적는다. 뭐로 표현한 겁니까? 니은으로 표현한 거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 느낌이야, 이제. 자, 그럼 이게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고 처음 같이 푸니까 이 속도인 거야. 실전이었다고, 특히 내신까지 우리가 최소한 이거를 3번 해서 문제풀이까지 하면 5번, 10번까지 반복했을 때는 이런 문제는 30초 컷입니다. 자, 굳이, 같이, 국외음화 또 쓰인 애들을 다 가져왔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음은 현상은 뭐였어? 내신 기준으로 국외음화야. 자, 그럼 국외음화에 따라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굳이, 가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적지 않았다. 자, 이렇게 적으면 당연히 기억이죠. 그렇게 적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뭐겠어? 니은이겠죠. 자, 3번. 폈다. 자, 생각을 해봐, 얘들아.
원형대로 밝혀 적었다면 푸어서, 푸었단데 퍼서 펐다. 발음대로 갔잖아. 즉 어간을 원래 형태대로 쓰지 않고 원래 형태에서 벗어난 대로 적었다. 어떻게 적은 거예요? 소리대로 적은 거라고. 소리대로 적었으니까 기억 3번이겠죠. 왜냐면 봐봐.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했죠. 뭐라고? 원형을 어법에 밟도록. 원형은 뭔데? 푸가 원형이고 푸가 원형이야. 근데 퍼라고 했잖아. 됐니? 그러니까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았네. 아, 기억이겠네. 이겁니다. 자, 믿었다 우습다도 그냥 넘어가지고 말고 연습을 하자. 왜? 그 뒷문제랑 연결이 되니까. 자, 그럼 믿었다 우습다의 기본형, 원형이 뭐였을 거냐는 거야. 믿다에서 없겠죠. 추론해봐, 얘들아. 믿었다. 믿었다가 뭐야? 믿다야 믿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지. 그러면 믿음이 없다잖아. 아, 그러면 아마 믿 없다였지 않았을까? 그런데 얘가 근 또는 간에다가 얘가 뭔가 붙어서 파생 또는 활용되다 보니까 의미가 새로 붙어서 뭐가 됐을까? 덥다라고 사람들이 발음을 했겠죠. 잠깐만. 그러면 원래 어근과 원래 언형은 미시였겠는데 얘를 이렇게 써버렸네? 자, 그러면 질문이야. 발음의 편의성이야? 의미의 정확성이야? 발음 편의성이죠. 즉, 믿었다라고 쓰지 않고 믿었다라고 쓰니 뭐라고? 발음의 편의성 때문이야. 자, 그럼 발음의 편의성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경우가 첫 번째?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때야. 자, 그 의사소통이 괜찮다는 무슨 얘기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의미 전달 지장 없다야. 자, 잡고 계세요. 아까 예를 들면 날아가 있었고 나라가 있었잖아. 자, 그럼 봐봐. 걔는 구분해줘야 의미 전달이 돼. 무슨 얘기야? 그래. 예를 들면 날아는요. 날의 의미가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의미를 밝혀 적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나라라고 적어버리면 의사소통이 안 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적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적어줘야 돼? 이렇게 적어줘야 돼. 여기까지 되셨어? 그런데 봐봐. 믿다, 당연히 믿다라고 써야 돼. 그런데 믿다에서 어떤 단어가 새로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덥다라고 썼으면 우리는 믿다에서 온 걸 알지만 믿다랑 얘가 의미가 많이 달라졌잖아. 됐니? 그러면 의미 변화가 커졌고 그러면 사실상 새 단어고 새 단어니까 당연히 의사소통하는데 지장 없다고 봤으면은 발음대로 쓰더라도 문제가 없었던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의미 변화가 커졌고 새 단어니까 우리가 발음 편의성으로 가더라도 의사소통이 오케이였어? 그래? 그러면 어떻게 쓰자? 믿었다라고 쓰자가 된 거라고. 자,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겠죠? 이 사고가 그대로 이어지는 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문제잖아.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야. 여러분, 마중에 가장 기본형은 뭐였을까? 잘 모르겠어? 지붕은 알겠다, 얘들아. 지붕은 뭐야? 그렇지. 집이었겠죠. 왜 지붕이 됐을까? 집 플러스 웅이었겠죠.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다 엮여있는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결국 얘도 한글 맞춤법 1항의 배경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4번까지 제가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필기하시고요. 자, 그리고 봐봐. 노인과 원로는 한자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 원래 얘네는 다 뭐야? 원래 실질적인 의미들은 전부 다 로야, 로. 그런데 로인이라고 발음하려니까 힘들죠. 노인이 훨씬 발음이 편하네. 좋은 법칙이 왜 그런지는 둘째 치더라도 뭐대로 표현한 거야? 발음대로 했으니까 당연히 기억되시겠죠. 자, 이해들 다들 되셨을 거고 필기 정리하시고 이해하시는 게 우선이요. 이해가 되셨으면 문제 적용하시는 게 두 번째고요. 그 과정에 그걸 자꾸 유난하게 만들어주는 게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왜 내가 자꾸 공부를 이렇게 시키는 거냐면 잘 들으셔야 돼. 이 순간순간이 결국에는 재능에 대한 테스트야. 외우는 게 편해? 미안한데 재능이 없는 거야. 이해도 할 수 있어? 재능이 있는 거야. 선생님, 저는 외우는 게 편한데요? 얘들아, 자, 우리 조카가 굉장히 머리가 좋지 않겠어요? 근데 얘가 덧셈 뺄셈을 지금 못하니까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안 가르쳤다니까? 숫자도 안 가르쳤는데 혼자 숫자를 어디서 배워서 왔어, 얘가. 근데 덧셈 뺄셈은 못해. 그럼 이제 저랑 모두의 마블을 해. 저랑 모두의 마블을 하면서 삼촌 이거 땅하고 빌딩하고 하면 얼마야를 맨날 물어봐. 그럼 내가 이제 얘기해줘. 야, 자, 땅이 몇 개? 4만 원 4개. 그 다음에 건설 비용 2만 원이면 하나, 둘, 몇 개지? 이렇게 제가 이제 지금 덧셈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거든? 자, 그럼 봐봐. 얘는 재능이 없는 걸까? 아니지. 안 배워서 재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잖아. 맞잖아. 얘가 뭐 10년 뒤에도 자, 봐봐. 4개에다가 2개 더하면 6개 하를 보여주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 얘기야. 즉, 여러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는요, 높은 허들들.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수준에 맞는 허들들을 계속 넘어가셔야 된다고. 근데 그걸 계속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면 그건 재능이 없다고 나는 보는 거야. 해보세요. 대신에 3년 정도 딱 해보시고 손절치고 가시고. 자, 그래서 이 정도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재능이 절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잘 몰라. 이렇게 수업하면 때려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야. 걔네들은 그냥 다 필요 없고 뇌 빼고 외우는 걸 원하는 애들이 있어. 얘는 재능이 없는 애들이야,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은 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사무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뭐 그런 건 알아서들 여러분 평가하시는데 이 수업을 듣는데 전혀 여러분이 지적 필요가 없거나 그렇구나 정도가 된다. 저는 재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서울대 의대 갈 재능인지 모르겠어. 그거는 차차 이제 알아보도록 하시고 여기까지 정리하셨습니다.